자, 일단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일단 피로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한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이제 당장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30명대 정도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자, 지금 이미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지난 것 아닌가라는 또 이제 그런 좀 기대들도 이제 조금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정점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 자, 지금 어쨌든 간에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지만 야, 이게 끝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결국 걱정,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지금 팔 때야 아니면 살 때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제가 뭐 세미나도 해보고 또 뭐 상담도 끝나고 상담도 해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딱 이 두 질문이에요.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부동산의 질문은 뭐 이제 팔 때, 살 때 요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혼란할 때 이 주제를 선명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세 시장을 좀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렇죠. 매매가가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시장을 보면은요. 자, 일단 규제, 그러면 전세를 규제한 건 아니에요. 매매가 쪽을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의 효과가 오히려 전세 시장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런 패러독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실거주 요건에 대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1세대 1주택 내가 이제 비과세택 뭐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 이제 2년 이상 이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고덕 쪽에 이제 그 강동구죠. 고덕 쪽에 아르테온이라는 이제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 그것도 지금 한 4,000세대가 되는 이런 아르테온 같은 것들이 입주한다 그러면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아니, 새 아파트인데 왜 전세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더 낮을까? 그 이유는 한꺼번에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금액을 좀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컸던 게 이제 그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였죠. 갑자기 만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한 7, 8억 정도 됐었는데 뭐 갑자기 뭐 만 세대가 입주하니까 뭐 그렇죠. 한 뭐 많게는 6억, 5억 그렇죠. 제가 뭐 봤던 건 한 4억까지도 떨어지는 그렇죠. 뭐 갑자기 왜냐하면 세입자를 못 맞추게 되면 그 지정한 입주 날짜에 잔금을 못하면 또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대단지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떨어진다. 이게 지금까지 통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가 뭐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그 입주할 때 84제곱미터 33평형이 한 5억 초반대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입주하는데도 불구하고 6억 중반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촌 그랑자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신축 아파트 전세 물건이 정말 지금 뭐 제가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더니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가 실입주를 한다고. 네. 아니, 매물이 없는 거죠. 새 아파트는 이렇게 4,000세대 들어오는데 거의 80% 정도가 거의 실입주를 하니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내년에 서울 입주 이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약 한 2만 3천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올해만 보더라도 약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약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나와야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올해 지금 4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세 시장이 이렇게 서울 쪽만 보자면 46주 지금 연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미 작년 지금 7, 8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거의 8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4만 가구 이상이 하는데도 그런데 내년에는 뚝 떨어져서 그렇죠. 2만 가구니까 55.1%. 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2022년이에요. 내후년이죠. 2022년은 지금 예상 물량이 서울에서 13,0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만 가구가 2만 지금 그렇죠. 한 3,000가구. 그다음에 또 13,000가구.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뭐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 자체는 그렇고 이렇게 어쨌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그렇죠. 매매가를 올려 붙일 수 있죠. 더더구나 이렇게 된다라면 갭 투자 시장이 조금 더 양호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매매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세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부동산 지금 이제 규제 쪽이 총선 후에 지금 이제 뭐 다음 주니까 이제 다 이제 왔습니다.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지금 시그널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정부 여당 쪽에 지금 뭐 그 선대위원장 이제 맡고 있는 분한테 기자들이 그 토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쪽에서 자, 지금 뭐 후보님 같은 경우에 자, 종부세 이거 지금 너무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바뀔 수 있는 뭐 바뀐다라는 건 이제 완화에 대한 얘기겠죠.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지금까지 정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일관되게 계속 부동산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그냥 계속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정책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몰랐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총선 후에 뭐 총선에 또 갑자기 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제 그 여당 후보로 나온 분들이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후보들조차도 종부세 이거 경감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 수도권 쪽은 종합부동산세 쪽에 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제 많이 들으니까 이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정부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야당은 더 말할 게 없겠죠. 더더구나 이제 제일 야당인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대놓고 종부세 완화하겠다. 아예 이렇게 그 기조를 뭐 내놓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12, 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안이 정부 안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처리를 계속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제가 그냥 판단해 볼 때면 이 분위기, 여당 쪽도 그렇고 야당 쪽도 이렇다라면 이 분위기라면 12, 16 대책에서 나왔던 종부세 강화하는 이 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처리가 안 된다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21대 국회 때 이것을 다시 이제 정반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더더구나 20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게 자동 폐기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될까? 이런 어떤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쪽에 완화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기류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가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 이후에 지금 정부의 규제 어떤 그 정책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추측들을 해보고요. 더더구나 지금 제1야당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60%까지 다시 되돌려 놓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40%고 더더구나 지금 뭐 9억에서 15억은 20%밖에 안 되고 15억 초과하는 거는 뭐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자, 이런데 어쨌든 이런 뭐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들의 좀 그 어떤 수정,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바로 강남 3구 쪽이죠. 자, 어차피 부동산이 올라가도 강남 3구가 진원지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강남 3구가 일반적으로 진원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계상으로 본다라면 부동산 가격이 강남 3구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통계를 보자면 0.01%에서 0.03%로 지금 뭐 서울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아니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떨어진 게 아니야. 아니 금매가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금매가 없어. 뭐 이런 자 현장하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통계상에 지금 또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뭐 그 반포 리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84제곱미터가요. 그 직전 고점 가격이 한 26억 8천까지 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1억 뭐 한 뭐 4, 5천 갑자기 한 5억 정도가 이게 낮아진 거 다들 깜짝 놀랐죠. 자, 근데 다시 이것이 한 24억 8천 거의 한 25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가 19억까지 갔던 게 16억까지 떨어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15억으로 올라가는. 자, 지금 이게 뭐 매매 거래 건수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현장을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죠. 지금 뭐 갑자기 뭐 한두 개 정도 거래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지금 강남 3구가 이렇게 뭐 상황이라고 보고 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좀 봐야 되는데 추세를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자, 일단 현금 부자들은 어쨌든 간에 줍줍 쪽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이제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월 달 정도만 해도 한 2% 정도 머물렀어요. 그냥 쭉 줄은 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갑자기 4.44%까지 배 이상이 지금 15억 쪽이 또 다시 살아나요. 그만큼 이제 금매가 나오면 현금 부자들은 그냥 사버리는 거죠. 자, 더더구나 강남 3구 아파트 외진 쪽의 매입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9.1%까지 올라갔는데요. 2006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지금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 3구 쪽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지방 쪽에 큰 손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소확행 쪽에 이제 삼총사라고 하는데 자, 믿을 건 새 아파트밖에 없다. 자, 지금 청약시장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뭐 문만 열었다 그러면 100대 1 넘어가는 건 뭐 다반사고요. 뭐 300대 1, 400대 1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수만 명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는 6억 이하 쪽이 정말 쏠림이 뭐 대단한데요. 지금 6억 이하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 한 7만 건 정도였어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1, 4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8만 3천 건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6억 이하 쪽은 많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비규제 쪽이죠. 인천하고 지금 대전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3종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뭐 530대 1이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진 대구 같은 경우에도 55대 1이 오피스텔이 이렇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 팔까 뭐 말까 아니면 살까 말까 이거죠. 자, 제가 어느 정도 가이딩을 좀 드리자면은요. 자, 팔까 말까 할 때는 제가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것을 팔았을 때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입지라면 지금 이럴 때는 팔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내놓는다면 급매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살까 말까 할 때는 제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코로나 전국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상황에서도 야, 내가 저걸 정말 사고 싶어라고 마음이 움직일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급매라든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살까 말까 할 때는 제가 사라 이렇게 좀 물론 이거는 내가 자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IMF 때도 경험을 해봤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혼란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거예요. 내가 IMF 때 좀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 금융위기 때 좀 낮았으면 투자를 좀 했었을 걸. 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게 결국 부동산이에요. 결국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내가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보유, 중장기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